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샤르레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샤르레 법칙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피를 측정하려면 너무 어렵고 그에 마땅한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센서가 없기 때문에 부피 대신에 압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랑 압력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해 보는 그런 실험을 할 건데요. 네,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꼭 필요한데요. 네, 이 조건에 맞춰서 온도와 그리고 압력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랑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먼저 활동 1부터 같이 해 보면서 학생들이랑 어떻게 하면 이 샤르레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활동 1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실험과 마찬가지로 예측하는 활동이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 예측하는 활동을 할 건데요. 네,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이 샤르레 법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따라서 웬만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개념을 네, 한번 같이 예측해 보자라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활동 1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 가 20도 일대의 어떤 여기 지금 주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도 일대의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사기가 있을 때, 안에서 공기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20도일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입자가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공기 입자가 이렇게 6개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입자가 아무래도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무작위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랜덤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도에서 80도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온도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결국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자에다가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입구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입자가 갑자기 새로운 게 유입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여기 기존에 있던 입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입자의 개수는 6개로 똑같이 통일을 시켜 주고요. 여기에서 인제 좀 달라지는 것은 이 입자가 움직이는 인제 속도가 달라지겠죠. "활발한 정도가 달라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정도가 달라진다."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이 무작위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에너지만큼 이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입자가 결국은 계속 충돌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벽면 같은 경우 양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여기 위에 있는 피스톤이라고 하죠. 이 피스톤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자가 이 피스톤을 계속 때릴 때마다 아까보다 더 세게 때리겠죠? 강한 압력으로 때릴 거기 때문에 이 피스톤 입자가 결국은 위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지게 되는, 네, 그런, 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고요.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여기 있는 용어를 이용을 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네, 서술형 네, 문항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예시 모범 답안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모범 답안대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면 2 학년이나 3 학년 학생들을 1 학년이랑 같이 짝을 맞춰서 실험 활동이나 또 예측 활동을 하면, 네, 2 학년, 3 학년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1 학년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네,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여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벽의 충돌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충돌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다. 그럼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피스톤을 더 강하게 밀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서술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실험하는 거는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그다음에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이렇게 두 가지라기보다는 하나의 센서로 이렇게 두 가지의 변인을, 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온도가 증가할 때 벽에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네,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을 가져 보도록 할 거고요. 이 피스톤도 마찬가지로 이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 피스톤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자가 계속 더 강하게 충돌을 하겠죠. 그 얘기는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서 벽에 더 많이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한다. 즉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측하는 활동에서, 네,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니까 학생들이 요 관계를, 즉 비례 관계인 관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2, 실제 실험을 통해서 진짜 온도와 압력이 비례 관계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실험 인제 아두이노로 센서 연결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취합하는 것까지 인제 다 같이 해 봤는데요. 오늘 사용하는 센서는 네, 다른 센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해 봤던 센서입니다. 이 기압고도 센서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압고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서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두이노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두이노를 전원선을 연결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원선을 연결을 하면 파란 색깔 불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센서 하나를 연결을 할 건데요. 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압고도 센서를 연결을 할 겁니다. 네, 이 기압고도 센서에 보시면 네, 4개의 연결 핀이 있기 때문에 핀이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짜리 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한테 뭐 앞뒤 뭐 검정색은 뭐 GND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 봤는데 네, 그냥 거기 "위치에 맞게 잘 꽂아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잘 보고 위치에 맞게 그냥 이렇게 알아서 꽂더라고요. 그럼 자동으로 GND에다가 검정색이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반대편은 여기 보시면 기압고도 센서에 I2C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I2C 관련되어 있는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핀은 여기 노란 색깔이겠죠? 그래서 A4, A5, 즉 노란 색깔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압고도 센서 하나만 지금 아두이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험 재료가 필요한데요. 실험 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 생수병입니다, 생수병. 생수병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실험 뭐 이것저것 해 보다가 생수병에 칼집을 내서 이렇게 입구를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칼집 내놓은 곳을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시고요. 네, 그냥 일반 생수병에다가 네,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실험을 진행해 주실 때 여기 보시면 네, 기압고도 센서를 여기 PT병 안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구가 요렇게 있으면 기압고도 센서가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입구를 좀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려내서 이 입구, 기압고도 센서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잘라 주시면 돼요. 제가 봤더니 여기 있는 이 페트병 입구에 바짝 붙여서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입구를 너무 길게 잘라 주시면 구멍이 너무 커져서 이 구멍을 막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구멍을 최소화하면서 이 기압 고도를 넣어 줄 수 있는 요 정도의 높이를 잘라 주시면 네,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페트병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네, 과학실에 가면 이 기압고도 센서가 들어갈 만한 네, 여러 가지 유리로 된 실험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압고도 센서가 딱 들어갈 정도의 실험 기구를 과학실에서 네, 빌려다가 사용하시면 네, 쉽게 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구를 막아야 되겠죠. 입구를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막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잠시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클레이 점토라고 하죠.
이 클레이 점토를 이용을 해서 입구를 막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과학실에 있을 겁니다. 네, 과학실에 없다면 뭐 G마켓이나 쿠팡을 이용을 해서 구입을 해 주시면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공기가 새는 순간 네, 압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이 점토를 이용을 해서 입구를 막아 줄 거예요.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해 봤는데 이 클레이 점토가 제일 공기의 출입을 잘 막아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 선까지 네, 포함해서 다 같이 막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막아 주는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 점토를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막 입구를 막아 보도록 할게요. 입구를 막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구를 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결선까지 같이 이렇게 감싸서 막아 주셔야지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입구도 여기도. 네. 여기 선에서 공기가 셀 수 있거든요. 네, 이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학생들에게 이 클레이 점토 이용해서 "공기 잘 막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잘 막을 거예요. 저보다 더 잘 막더라고요, 공기를.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잘 막아 주시고요. 저는 그냥 하는 모습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요 그릇 형태의 종이컵 있죠. 이 그릇 형태의 종이컵을 인제 이용을 다시 한 번 더 할 건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재료를 여러 가지 사시면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종이컵 그릇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과학실에 있는 뭐 수조나 뭐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그것도 준비하고 또 개수 파악하고 하는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종이 그릇을 사용하고 그냥 바로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여기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 준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 줬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페트병을 물 안에다가 담가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잠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온도가 이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가 이 온도로 인해서 뜨거워질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열이 전달될 수 있게끔만 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뜨거운 물을 부으면 페트병이 좀 쪼그라지는 예,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네, 감안하시고 네, 학생들에게 손 조심하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화상에 대해서 꼭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인제 어 엠블록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딩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엠블록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장 블록 네,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검색하고 디지털 과학 실험 키트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벤트로 가셔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을 여기 위에다가 놔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로 가셔서 시리얼 포트에 헬로 출력 제목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센서라고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라벨 그리고 데이트 타임이라고 쳐 주신 다음에 저희가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압력 앞 글자를 따서 T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pressure P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도부터 적는 이유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압력 변화를 관찰을 할 거기 때문에 X축이 X축이 온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먼저 나올 수 있게끔 요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어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
네, 해 주신 다음에 변수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는 온도, 그리고 압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온도랑 압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2C 센서, 파란 색깔 글씨죠? 를 이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대기압 센서라고 있습니다. 네, 이 대기압 센서를 추가해 주시고요. 설정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압 센서를 이용해서 기압값, 그리고 대기압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값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에, 아이고, 네, 시리얼 포트로 다시 가셔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시리얼 포트에 헬로 출력을 추가시켜 주시고요. 연산에 가서 사과와 바나나를 결합한 문자열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 적어 주시고요. 온도랑 압력을 또 추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과와 바나나를 결합한 문자열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나에다가 온도 넣어 주시고요. T가 먼저 나왔죠? 즉 온도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온도 추가시켜 주시고 쉼표, 그다음에 온도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에 가셔서 1초 기다리기를 추가시켜 주면 네, 코딩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면 되겠죠. 연결 누르고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COM 숫자 확인해 주시고 이 숫자는 학생들에게 꼭 외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엑셀 저기 라이트훅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꼭 외워서 연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로드 모두 눌러서 지금까지 한 코드들, 짠 코드들을 아두이노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끝났으면 제가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리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분리를 꼭 누르셔서 네, 아두이노와 엠블록의 연결을 끊어 주셔야지 나중에 아두이노와 엑셀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꼭 그래서 연결 해제, 분리를 꼭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소화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훅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훅을 실행시키면 요런 화면이 나오겠죠. 처음 실행시킬 때는 여기 편집 사용 또는 콘텐츠 사용이 나옵니다. 노란 색깔로 나오는 그 띠를 꼭 클릭해라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수집 클릭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트가 7번이니까 7번 포트라고 입력을 하고 시작 누르겠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제가 뭐 잘못했나 봐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여기를 온도라고 했네요. 그래서 요 온도를 제거하고 압력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할 때는 요 시작을 꼭 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지를 눌러 주시고 엠블록으로 다시 와서 연결해서 업로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되면 "업로드 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분리 꼭 눌러 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최소화시키고 지운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받아들일게요. 네, 데이터가 이렇게 쭉 받아들여지고요.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3 가지 그래프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AC, 즉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를 학생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압력 그래프도 하나 만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떤 그래프가 어떤 뭐를 나타내는지 모르니깐 꼭 X축과 Y축을 꼭 표시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최종 목표가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C열과 D열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 제목, Y축 제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물은 미리 여기 그릇에다가 담아 두시지 마시고요. 다시 제가 화면 보여 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보이신 화면에 보이는 저기 실험 제가 처음에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물을 언제 붓냐면 네, 요렇게 데이터 수집을 실행시키고 나신 다음에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세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데이터 준비하는 기간 동안 물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물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데이터 수집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으라라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압력에 따른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실험을 이 즉석에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데이 저기 미리 실험한 결과값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한 결과값입니다. 이 첫 번째는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45도 정도였었는데 나중에는 60 도, 61 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점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다음에 압력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압력이 지금 매끄럽게 이렇게 온도처럼 매끄럽게 쫙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압력이라는 게 워낙 민감하기도 해서 압력이 증가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증가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확한 경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그래프는 이 그래프입니다. 네, 온도가 증가할수록 압력이 함께 증가하는 즉 비례 관계인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건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그래프를 비례관계, 네, 정비례 관계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교과서에서는 완전 일자로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실험 환경이 워낙 변수가 다양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완전히 예쁜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지금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아까 페트병이 찌그러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네, 뜨거운 물을 부으면 페트병이 찌그러들면서 그러니까 쪼그라들면서 부피 자체가 감소합니다. 페트병 안에 부피가 감소하니깐 입자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 이 움직이는 공간 자체가 작아지니깐 벽에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온도 때문에 벽에 더 많이 부딪히는 것 플러스 그리고 공간 즉 부피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 네 그 힘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요렇게 일정하게 거의 뭐 정비례 그래프 예쁜 그래프가 아니고 지금 압력값이 더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그래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어 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네 쪼끔 더 네 풍성한 네 과학 실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활동지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활동지 보시면 실 활동 1은 이제 저희 예측하는 활동이었고요. 활동 2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값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학생들에게 네 그 데이터 그 수집한 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죠. 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한 실험을 인제 하시려면 페트병은 정말 그냥 경향성만 보기 위해서 저희가 페트병을 활용을 했고요. 더 정확한 그래프를 확인하려면 네 유리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실에 집게병이라고 해서 유리병이 있거든요. 네 그 유리병을 활용하시면 네 더 정확한 이 실험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실험과 마찬가지로 활동 3은 여기 회기 분석을 이용을 해서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부피를 예측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하는 차수 학생들이 찾기 하고요. 어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뜨거운 물의 수식과 찬물의 수식은 저번 실험이겠죠. 네. 네. 여기에서 요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에 온도를 입력하고 압력을 예측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그래프의 경향성을 먼저 따져 보도록 할까요? 네 회기 분석 클릭을 하고요. 헷갈리니깐 요 나머지 그래프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회기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요. 준비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1 차식으로 학습하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R 제곱값을 확인하면 되죠. 그럼 R 제곱값이 0.92 입니다. 네 추세선 지워 주시고요. 2 차식으로 AR 학습하기 누르고 R 제곱값을 만들면 0.95가 되겠습니다. 쪼끔 더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죠, 추세선이. 마찬가지로 지워 보고요. 3 차식으로 학습하기 누르고 R 제곱값 만들어 보면 0.97 더 잘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차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4 차식으로 만들면 0.9723 아까는 몇이었죠? 아까는 3 차식으로 만들고 네 쪼끔 더 4 차식이 더 잘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 4 차식을 이용을 해서 네 추세선을 설명을 하고요.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차식에 대한 네 이 추세선에 대한 4 차식 방정식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값을 예측하고 싶냐면 온도가 지금 몇 도까지 측정을 했냐 60.95 도까지 측정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 값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 도, 71 도, 72도 쭉 한번 볼까요? 100 도까지? 네 100 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만약에 70도 또는 뭐 이 90 도, 100 도가 됐을 때의 압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의 x 값은 뭐냐면 C열이 되겠죠? C열 그리고 이 C열을 통해서 즉 온도를 통해서 압력을 예측하는 거니깐 D열이 압력이 되겠습니다. 압력의 트레인 데이터의 y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J열이 x 값이 되겠죠? 이걸 토대로 인제 y 값을 예측을 해볼 건데요. 요렇게 놓으시고 AI 예측하기를 클릭하시면 오류가 나네요. 잠시만요. 자식으로 만들고 D열이랑 D열 선택하고 잠시만요. 값이 너무 저기 수식값이 너무 4차 방정식이라서 계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1 차식으로 되는지 좀 볼게요. 네 1 차식으로는 되네요. 2 차식으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약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C열, D열 예측하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값이 너무 커져서 계산하는 데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차식으로 네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네 1 차식으로 AI 학습하기 아이고 AI 학습하기 클릭하고 수식이랑 R 제곱과 만들어졌네요. 네 이걸 토대로 C열이랑 네 D열 체크해 주시고 AI 학습하기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70 도일 때는 요 정도 압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90 도일 때는 이 정도 압력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압력값은 아니죠. 파스칼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 기압, 2 기압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시려면 네 여기에서 나누기 101325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10만 1325를 나눠 주시면 네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기압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단위 변환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단위를 변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여기 트레인 데이터의 기압값도 지금 1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파스칼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요 데이터 값을 그러면 복사하셔서 여기 밑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지 그럼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양상을 확인해 봤을 때 온도값이 요 정도 된다면 네 이렇게 예측을 할 것이다. 네 온도값이 요 정도가 된다면 압력값이 요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네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즉 회귀 분석을 통해서 네 예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파스칼 네 적어 주시고요. 오차가 생기는 이유를 학생들이랑 같이 생각해서 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봤고요. 네 샤를의 법칙은 중학교 1 학년 단원이기 때문에 혹시 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중학교 1 학년 과학책을 확인해 주시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입구를 잘 막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병이나 또는 집게병 또 유리병의 입구를 잘 막으셔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 주시는 작업을 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